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인구 포럼의 발제 내용입니다. 발제자로 나온 분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박수경 대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결정사 대표의 생각이 궁금해서 발제 내용을 경청해봤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죠. 저격을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결혼의 정상 분포가 없어져요. 완전 극과 극만 남아요. 저희한테 와서 결혼하겠다 하는 친구들 보면 스펙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정말 성공했다라는 친구들이 이제 성공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결혼을 하겠대요. 이게 사회가 이래갖고 될까요? 누구나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왜 잘 나가는 애들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세상이 됐냐는 거죠. 결혼의 정상 분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박 대표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실제로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에 해당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열에 하나밖에 안 되는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느낀 부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저는 평소 바로 이런 결정사들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결혼정보회사의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이런 회사가 어떻게 결혼 문화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지옥같이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결정사들이 결혼을 걱정하고 출산을 걱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들의 영업 방식이 바뀌기를 바라면서요. 최근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에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니네 요즘 결혼정보회사 되게 힘들지? 장사 잘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표정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잘 됩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접 말하듯 지금 결정사들은 호황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결정사를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죠. 이는 자료로도 드러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결정사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제하는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사회 분위기상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사람들이 결정사를 이용하는 데 정부가 부가세 면세를 해주거나 하다못해 소득공제라도 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되었죠.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정사를 찾고 결정사는 그들을 돕는 회사라는 말.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결혼정보회사들은 사람들의 가입 자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알려질까 두려운 아주 미개한 방식으로요. 결정사들은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가입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외모를 포함해 선천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키가 작으면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는 건 키뿐만이 아닙니다. 탈모가 있어도 안 되고 비만이 있어도 안 된답니다. 장애인의 가입을 차별한 사례도 있죠. 가입을 거부당한 청각장애인이 여러 결정사들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걸 가지고 대우를 달리한다면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선천적 요소를 가지고 가입 거부를 하고 심지어 이걸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는 회사가 대중화되어 있다는 건 우리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결정사들은 오히려 이런 차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회원들이 이만큼 걸러진 사람들이라는 식의 마케팅을 하죠. 결정사들이 제멋대로 정한 기준, 특히 타고난 신체적 특성이나 장애 유무까지 포함시켜 만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차별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상황. 그게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업계의 노골적인 마케팅 방식이자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의 대표가 마치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공익사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정부 차원에서 면세 지원 정책을 해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제가 결정사의 운영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만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그들의 등급제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했듯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재산, 직업, 학벌, 집안 배경, 기타 등등 이 모든 걸 점수제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탈모나 흉터 같은 이른바 결점이 발견되면 감점을 하는 식이죠. 심지어는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 이런 자료도 발간합니다. 한 인간, 한 인격을 정의하는 수많은 요소들은 결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에 반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개인의 삶을 마치 가축에게 등급을 매기듯 멋대로 재단하는 이런 방식에 아주 강한 반감을 느낍니다. 결혼을 중개한다는 회사에서 이런 노골적인 방식으로 개개인을 재단하고 등급과 계급을 부여하는 이런 상황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지나친 계급주의와 비교 문화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결정사들의 이런 운영 방식에 의해 결혼은 이제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등급제 시스템에 의해 결혼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듀오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 인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면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늘날 결혼은 마치 무슨 취업처럼 준비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결정사들이 이런 스펙 등을 내세우며 그런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이러니까 본인이 결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무엇보다 결혼 자체에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결정사 대표가 지적했듯 결혼의 양극화 현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심해질수록 결혼정보회사는 더욱 돈을 법니다. 물론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정보회사는 한국식 결혼정서와 수요를 그대로 반영해 만들어진 사업체들일 뿐이죠. 그 경영 전략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넓은 범주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회사도 있고 재혼자들만을 모집하는 회사, 증명된 상류층만을 모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결정사의 서비스에 의해 큰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결혼정보 회사들이 도입한 시스템이 한국 결혼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 숫자는 줄어드는데 결정사들은 호황입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인구 포럼에 참석해 저출산의 해법으로서 결정사에 대한 면세 혜택 정책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미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결혼, 이에 대한 담론조차 이렇게 스펙 중심이 되어가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결혼 상대의 스펙을 따져가며 결혼을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표면적인 데이터보다 인격과 가치관,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위한 표준이라는 식의 말로 함부로 뿌려지는 이런 결혼정보회사의 홍보 자료들을 경멸합니다. 마치 이런 스펙 중심의 사고방식을 결혼의 대전제로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인 양 돌아가는 결정사의 시스템에 의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비혼이 늘고 젠더 갈등이 심해지는 현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정보회사들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회사가 늘수록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개인의 사고방식은 결정사처럼 변해갈 것이고 잘 타고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추악한 생각이 표준이 될 겁니다. 저는 결정사에 의해 가입 거부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며 결혼을 포기하기보다 이런 방식의 결혼 중개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또 결정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런 천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받고 그걸 토대로 미래의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보이콧이 늘어나 마침내 결혼정보회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반성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뒷전이 되어가는 듯한 한국의 결혼시장을 보며 절망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우원재였습니다.